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교통사고 후 대처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어떻게 사고 현장에서 대처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에 토잉 트럭 사기 사건 이런 기사 읽어보셨죠? 네. 이런 사건이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의 사기 수법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 시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지난주에 요 내용들이 아마 주류 언론이나 또 우리 로컬 한인 언론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가주 보험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황을 합니다. 뭐 저 역시도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슈퍼맨이 나타나는 거죠. 토잉 트럭이 나타나서 차를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이게 보험회사에서 알고 왔구나 또는 경찰에서 알고 보냈구나라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차를 맡기게 돼요. 네. 근데 이곳은 이제 제가 요청을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잉 차가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텔에 하룻밤 자면 뭐 좀 저렴한 호텔은 100불 전후로 좀 괜찮은 곳은 200불 이상 하잖아요. 네. 차도 이 야적장 이 야드에 보관하는데 하루에 250불씩 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끌려가면 거기서 찾아오는데 하루에 250불씩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토잉비 플러스 이제 거기에 얼마나 또 며칠 동안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험이 있으면 다행히 보험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 돈으로 한 1,000불씩 내고 또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특히 LA 한인타운에 보면 사고가 나자마자 토잉카가 달려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요. 네. 근데 변호사들은 거기 이렇게 가서 직접 이렇게 도와주지, 그러니까 제 손님을 만드는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접근할 수 없는데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분들이 아예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출동해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토잉차가 왔어도 의심 없이 그냥 네네. 차를 이렇게 견인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노리는 거군요. 예, 특히 차가 이렇게 운전이 좀 불가능한 상태, 드라이버블 하지 않는다, 언드라이버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럴 때는 일단 차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쉽게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고 차를 일단 옮기게 되고 네.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만약에 토잉차를 부르지 않았다 아니면 경찰이나 CHP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으면은 가주 고속도로 순찰 때 CHP가 나타나지 않은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토잉카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좀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고 이게 내가 부른 토잉카가 맞는지 네. 아니면 경찰에서 부른 토잉 인정받은 곳이 맞는지 네. 그걸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는 사고가 크게 났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경찰이 올 때까지 네, 토잉차가 먼저 왔더라도 그렇죠. 견인할 수 없게끔 맞습니다. 그냥 기다려야겠네요. 네,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 저녁에 가끔씩 손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토잉카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로 바디샵에 토잉카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시간에 출동이 가능한 운전기사나 토잉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거리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죠. 바로 오기는 네, 근데 힘든데. 어떤 지금같이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안 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순찰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아, 나쁘네요.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좀 그것을 좀 악용하는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또 여기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게 보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맞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오늘은 한번 가장 기본적인 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제가 요 내용을 당연히 몇 번 방송했겠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네. 한 번도 요 내용을 안 다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네.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급한 일이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 해야 할 일, 사고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사고를 내가 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경우에나 일단 그 자리에서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싶으면 좀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되겠지만, 네. 갓길로 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서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고 헤어지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차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자꾸 빵빵대고 이랬을 때 네. 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네. 옆으로 차를 풀로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교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비상 깜빡이를 켜면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그렇고 사고가 나서 인포메이션을 교환할 때는 충분히 서로 잠깐 동안은 양해를 해주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다. 막 차가 횡행 가는 이런 곳이 아니라면 네. 잠깐 동안 그 자리에서 내려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뭐 조금 사고 난 그게 가장 좋은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그걸 네, 하나 네. 찍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네. 교환해야 될 인포메이션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면허증, 그래야지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보험입니다. 보험. 네. 요 보험 요 두 가지 플러스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차량 등록증.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1년에 한 번 DMV에서 이렇게 리뉴얼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요 세 가지만 교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교환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뺑소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교환하시면 되고, 네. 면허증은 신분을 아이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보험은 피해는 다 보험으로 커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등록증은 왜냐하면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랑 이 차의 실제 소유주가 다른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이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보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차의 실제 소유주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험으로 커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놓는 것이 좋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면허증과 보험증까지는 기억을 하시는데 차량 등록증을 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교환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되나요? 상관은 없는데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차량 등록증을 저희가 좀 확인하는 것은 보험이 없을 경우에 세컨더리 2차적인 플랜 B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한 건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놓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증은 생각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것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을 안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네. 보험이 없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 카드가 저희가 6개월마다 갱신하는 분들이 있고 네. 트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보험이 익스파이어 된 건 아니니까 네. 일단 그 보험 카드는 뭐 날짜가 지난 것과 상관없이 날짜가 지났다고 보험이 없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사진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 난 바로 그 장면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데미지가 난 부분, 네. 그 부분이 좀 나오게 양쪽 차, 그다음에 차 번호판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차 번호판이 안 보이면 안 되나요? 따로 물어보면 되긴 돼요. 네. 근데 번호판을 왜 물어보냐면
이 차가 진짜로 보험된 등록이 맞는 차인지 확인하게 되죠. 보험회사는. 그리고 네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고가 나면 DMV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DMV에 그렇군요. 네. 차량 피해가 1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DMV에 신고하도록, 그러니까 신고라는 표현보다 리포트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때 리포트할 때 차량 번호 또는 빈 넘버라 그러죠. 그 뭐 16자리 되는 그 네. 빈 넘버 둘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차량 번호가 더 짧기 때문에 그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네, 받습니다. 이제 요런 인포메이션 교환하시고 사진 찍으셨으면 거기서 뭐 내 잘못이네, 네 잘못이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거기서 헤어지시면 됩니다. 헤어지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고 처리는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에 사고가 났다고 리포트하시면 돼요. 네. 클레임이 이제 그럼 열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대부분 이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IT를 따라오는데 좀 늦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대기자 기념으로 기다려서 리포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하나둘 보험회사들이 발빠르게 온라인이나 앱으로 네. 또 리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접수되면 클레임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번호예요. 네. 클레임 번호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 클레임 번호를 가지고 우리 쪽 보험회사든 상대방 보험회사든 이제 클레임을 진행하게 되니까 네. 예. 우리 쪽 보험이랑 양쪽 보험에 클레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한국어 서비스도 해줍니다. 네. 많은 보험회사들이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해주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바디샵에 부탁해도 네. 이렇게 해주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DMV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DMV 리포트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어떤 옵션이 네. 있나요? 요게 DMV 리포트는 왜 하냐면 일단 그 목적이 사고 난 차량들이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차량 피해가 1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30일 안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법이 아마 한 20년도 더 될 것 같아서 네. 이 1000불이라는 게 20년 전에 1000불은 좀 큰 사고였을 텐데 지금은 네. 이제 약간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1000불 이상 될 것 같은데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험이 이 양쪽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고가 나서 우리 사고 났을 때는 두 쪽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고 리포트를 하면서 제 쪽은 보험 거기가 물어보는 게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보험인지를 물어봐요. 네. 그럼 보험회사랑 팔러시 번호랑 유효기간을 입력하도록 돼 있고 제 거는 제가 하니까 있으니까 했다고 하면서 상대방 거는 없다 못하고. 또는 I don't know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DMV에서 그 접수증을 가지고 그 상대방 운전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너가 보험이 없다 그러는데 보험을 입증을 해라 이렇게 편지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편지를 받으면 당황해요 다들. 그래서 이게 저를 아는 분들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보험이 상대방이 먼저 클레임을 하면서 보험이 없다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네. 이 입증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그냥 입증하면 되는 예, 거예요. 보험 카드랑 그 유효기간 보험회사 팔러시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네. 근데 진짜로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입증을 못하게 되면 보험이 면허가 정지됩니다. 서스펜드라고 해서 정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리포트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 이제 구글이나 인터넷에 DMV 리포트라고 하면 DMV 웹사이트로 연결이 될까요? 예, 그게 이제 네. SR1이라는 그 양측이 나오도록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그 포맷이 옵니다. 그래서 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이제 정보를 하나둘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네. 예, 그래서 주로 적어요.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니까 보험 정보만 잘 넣어주면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됩니다. 리포트다. 네. 그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떤 경우는 뭐 아주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그냥 정보만 주고 받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사고에도 경찰을 꼭 불러야 할까요? 네.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작은 사고는 사실 경찰이 불러도 안 와요. 네. 작아도 안 오고. 그렇죠. 경찰도 바쁜데. 네. 왜냐하면 경찰이 오게 되면 그걸 경위를 들어서 또 보고서를 네.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이렇게 예방하고 범인을 잡는데 경찰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사고가 좀 크거나 운전자가 크게 다쳤을 때 또는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또는 아주 밤늦은 심야 시간이나 좀 외딴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좀 안전을 경찰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네.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물어봐요. 사고가 얼마나 크냐, 뭐 지금 구급차가 가야 되는 정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을 큰 사고가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이서 인포메이션 교환하시고 헤어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뺑소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 같은 경우가 이제 꼭 해야 되는 예외 경우죠. 그래서 네네. 뺑소니가 났을 때는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있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네. 근데 뺑소니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는 게 좋고요. 근데 큰 사고가 아니라고 또 경찰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따로 경찰서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네. LAPD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역시 구글에서 LAPD 액시던트 리포트라고 하면 또 링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보험에 클레임할 때 저희가 그거를 또 자료로 제출을 하는 건가요? 그걸 요청을 해요. 폴리스 네. 리포트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벽에 또 내 실수로 받고 뺑소니 당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 제가 요거를 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마 OC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 같으세요. 저녁에 이제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91번 프레이를 타고 코로나 쪽에 가서 친구분을 만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트럭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트럭이 받고 가서 이렇게 바디샵에 연락을 하고 이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근데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트럭에 부딪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분이 뺑소니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CHP 경찰을 불러서 사고를 처리하는 게 정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까? 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인데요. 위험한 곳에 있다. 이런 경우는 차를 옮기는 게 맞죠. 네. 내가 내렸을 때 내리면서도 위험할 수가 있고 2차 사고가 날 수 있을 그렇죠.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사진을 좀 찍고 인포메이션을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몸이 다쳤을 때 내가 사고 수습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수습을 하지 못했는데 구급차가 먼저 와서 자꾸 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네. 그럴 경우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부르지 않으면 이렇게 안 앰뷸런스가 왜냐하면 이게 한번 타면 2,350불입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올랐네요. 네.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르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큰 부상이나 대형 사고가 아니면 굳이 구급차를 불러서 그 응급실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고에 제가 보니까 90% 이상은 이 정도 큰 사고는 아니에요. 네. 이 정도 큰 사고는 아니고 최근에 좀 에피소드라니까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우리 집사님께서 늘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자 직장 동료분들이 사고하면 저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그날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면서 직원 한 명이 지난주에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연락이 아마 집사님한테 연락이 가서 도움을 요청할 거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돼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괜찮냐고 몸을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고가 처음 나신 거예요. 이 남편분이 연락 왔는데 아내분이 사고가 처음 나신 거예요. 네. 많이 놀라셨겠네요. 너무 놀랐는데 네. 진짜 간단한 접촉사고. 진짜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이분이 앰뷸런스를 불러 타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험도 클레임하지 않고 그냥 한 몇백 불 차수리비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분은 이제 괜히 앰뷸런스를 부르신 거죠. 예,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사고가 이제 처음 나신 분들이 보면 아 내가 많이 다쳤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을 해서 앰뷸런스를 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은 좀 투머치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그 자리에서 좀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가능합니다. 네. 교통사고 후에 대처에 꼭 필요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꿀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블랙박스가 그 정말 효자입니다. 네. 정말 한 몇백 불 이렇게 들여서 설치하시면 사고 났을 때 너무나 큰 그게 이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몇천 불, 몇만 불을 벌어줄 수 있는 좀 그런 효자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좀 꼭 좀 설치를 하시고요. 제가 역시 우리 교회에 또 해당되는 손님들 청년부가 이렇게 그런 좀 경우를 당했어요. 연달아서 이렇게 히트앤런을 당했는데 다행히 영상에 찍혀서 상대방 차량 번호도 알 수 있고 그 사고 장면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망갔지만 이분들이 전혀 본인 부담금 없이 디덕터블 내지 않고 다 수리받을 수 있고 또 치료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혜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고 대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밤늦게 트럭에 뺑소니 당하신 이분이랑 그 권사님이랑 또 다른 젊은 한 분은 차가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도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또는 상대방이 충분한 보험 커버리지가 없을 때 차차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수리하지 못하고 좀 그냥 그 차를 고스란히 내 돈 들여서 좀 수리해야 되는 좀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컬리전 커버리지라고 해서 요거는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보험 프리미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요것은 좀 안 해놓으면 후회하시는 거니까 좀 디덕터블을 높이더라도 꼭 좀 가입해 놓으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좀 아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님께도 주변에서 많이 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 후에 이 법적인 조언을 받는 타이밍, 교통사고 후 언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될까요? 뭐 사고 직후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뭐 보험회사에 뭐 리포트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런 시점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인포메이션만 교환하고 헤어지시면 돼요. 헤어지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진정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나 아니면 그날 집에 와서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닌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내가 과연 보상 받을 수 있나 할 때 그때 이제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고 직후에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직후에는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하기 힘들거나 귀찮으면 변호사를 상담해서 이렇게 부탁하면 해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한 2, 3일 내로는 좀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이게 내가 잘못해서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간단하게 오늘 교통사고에 대한 조언의 말씀 주고 계시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I am sorry 정도는 사실은 괜찮아요. I am sorry 정도는 뭐 이게 증거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고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말은 하시면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it's my fault 이런 말은 하시면은 그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이 본능적으로 are you okay? I'm sorry 뭐 이렇게 했다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서 유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it's my fault 이런 말은 내 잘못이다. 예, 그렇게 이런 뜻이 되면은 그 사고 되버리니까. 현장에서 보통 잘못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드미션이 돼서 인정하는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다음에 또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녹음이 돼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 좀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좀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소셜 미디어에도 증거 자료로 막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도 많이 올리잖아요. 네. 이런 게 했을 때 쇼츠 같은 거에도 좀 많이 올리고 스토리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런 소셜 미디어가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네.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예, 요게 뭐냐면 이제 클레임을 해서 내가 많이 다쳐서 보상을 좀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프다고 변호사는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네. 손님이 많이 다쳐서 아프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산악 마운틴 클라이밍을 한다라든지 뭐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고 이렇게 V자 그리면서 상 받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모순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런 거가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왜냐하면 다들 일들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견적을 받으러 뭐 바디샵에 갔다던가 이럴 때 뭐 좀 클레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클레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사고 나서 너무 늦지 않게 한 2, 3일 내로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 근데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안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좀 알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좀 변호사분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무실에.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후유증,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금 당장은 아프진 않지만 나중에 통증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빨리 케이스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재판 가기 전에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1년 정도까지는 치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해서 또 내일 괜찮은 건 아니고요. 네네.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그게 더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케이스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영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후 대처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는 213-700-3159, 213-700-3159번이고요. 아니면 구글이나 뭐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또 자세한 인포메이션 나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연락처 213-700-3159번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